어머니, 이 집 제가 샀습니다. 서류를 식탁 위에 던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던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매로 나온 이 집, 16억에 제가 낙찰받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30년 전 제가 이 집 문을 처음 열었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김미란, 올해 56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간 숨겨왔던 제 인생의 반전입니다. 1994년 12월 3일, 저는 26세 평범한 신부였습니다. 남편 준호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란아, 우리 집안은 남다르단다. 너희 친정이야. 뭐, 그냥 평범한 집이지만 우리 집은 이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집안이야. 그때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깔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지금 이 아파트만 해도 시가 5억은 하고 준호 아버지 명의 건물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답게 행동해야 해.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시댁 친척 모임에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시댁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친정은 뭐 평범한 집이지. 공무원 아버지의 전업주부 어머니. 딱 그 정도? 친척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괜찮네요. 요즘 며느리들 까다롭다던데 순해 보이니 다행이에요. 마치 제가 물건이라도 되느냐 평가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동서분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형님 댁은 재산이 있으니까 좋겠어요. 우리는 아들 장가 보내려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재산이 한 20억은 되니까 며느리 집보다는 훨씬 낫지. 그 순간 제 가슴의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제 친정을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재산 20억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내 친정이 가난해서 무시받아도 되는 건가?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나는 뭘 가진 게 있지. 대학 나와서 2년 직장 다니다 결혼했고 통장에 모아둔 돈이라곤 500만 원뿐이야. 그때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장 구석에서 아버지가 읽던 경제신문을 꺼냈습니다. 증권면을 펼쳤습니다. 삼땡전자,
현땡자동차, S땡텔레콤. 낯선 이름들이 가득했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집중이 됐습니다. 주식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다음 날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주식 공부 좀 해보고 싶어. 주식, 그거 위험한 거 아니니? 신혼인데 그런 거 왜? 그냥 궁금해서, 엄마. 혹시 내가 모아둔 돈 500만 원 있잖아. 그거로 한번 해보고 싶어.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라나 시댁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니?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무시받고 있다는 걸. 엄마, 괜찮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 엄마가 500만 원 더 보탤게. 1000만 원으로 시작해봐. 대신 절대 시댁에는 말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미란이가 무시당하는 거 엄마는 다 알아. 속상해도 참아야 하는 게 며느리 입장이지만 이렇게라도 힘이 돼주고 싶구나.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1994년 12월 10일. 저는 증권사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계좌 개설하러 오셨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주식 처음인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괜찮아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날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첫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조언을 듣고 삼땡전자 주식 100주를 샀습니다. 주당 8만 원, 총 80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200만 원은 현땡자동차에 투자했습니다.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하세요. 주식은 조급하면 안 돼요.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검은색 공책을 한 권 샀습니다. 표지에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투자 노트 1권 1994년 12월 10일.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1994년 12월 10일. 삼땡전자 100주 매수 800만 원. 현땡자동차 50주 매수 200만 원. 총 투자 금액 10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목표 2024년. 시댁집 주인은 나. 그 순간부터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 눈치 보는 며느리, 밤에는 주식 차트를 공부하는 투자자. 그 후로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경제신문을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신문을 다 읽고 중요한 기사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재테크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주식 투자 첫걸음,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한 달에 10권씩 읽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녁마다 술 마시고 들어와 텔레비전만 보다 잠들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만 잘하면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자유로웠습니다. 1995년 3월, 제 통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삼땡전자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800만 원이 125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번 돈 450만 원. 너무 기뻤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찾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노트에 적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수익금 450만 원 45% 수익. 느낀 점 인내하면 돈은 번다. 조급하지 말자.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달 조금씩 투자금을 늘려갔습니다. 생활비에서 아껴서 10만 원, 20만 원씩 모았습니다. 도시락 싸서 다니고 옷도 안 사고 친구 모임도 안 나갔습니다. 대신 그 돈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삼땡전자, 현땡차, S땡텔레콤, 네땡뭐 미래가 보이는 기업에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제 계좌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샀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저는 냉정했습니다. 이건 기회야.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때 추가로 산 삼땡전자 주식이 나중에 10배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IT 버블이 왔습니다. 인터넷 기업 주식들이 폭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코스닥 투자로 대박 났다고 자랑할 때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품은 꺼진다. 나는 실체가 있는 기업만 산다. 그리고 2001년 IT 버블이 꺼졌습니다. 코스닥은 폭락했지만 제가 가진 삼땡전자와 현땡차는 끄떡없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또 왔습니다. 리땡브라더스 파산, 전 세계 증시 폭락, 제 계좌도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샀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주가가 회복되면서 제 자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4년 11월 투자 노트는 30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증권 계좌 잔고는 50억 2347만 원, 1000만 원으로 시작했어서 500배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댁 식구들도, 심지어 친정 부모님도 제가 얼마나 모았는지 몰랐습니다. 오직 딸 서연이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대학생이 되던 해 우연히 제 컴퓨터에서 HTS 화면을 본 것입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 숫자가 진짜예요? 그때 서연이 눈이 휘둥그레졌던 게 기억납니다. 아빠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왜요? 이렇게 대단한데.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2024년 9월 남편의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빚이 5억, 시댁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입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투자 노트 1권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목표 2024년 시댁집 주인은 나. 30년 전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온 것입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폭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3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두 개의 얼굴로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 눈치 보는 무능한 며느리, 밤에는 50억을 만든 냉철한 투자자. 2000년 설날이었습니다. 시댁의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떡국 끓이고. 오전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올해도 건강하시네요. 미란아, 물 좀 갖다 줘. 미란아, 과일 좀 더 깎아와. 미란아, 아이들 그릇 좀 치워. 이름 뒤에 아만 붙으면 다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오후 3시쯤 잠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지나가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미란아, 설거지는 다 했어? 손님들 오는데 부엌이 지저분하면 안 되지. 네. 어머니, 지금 하려던 참이었어요. 참이었다고? 벌써 했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시어머니는 혀를 차시며 거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들리라는 듯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일하는 게 느려. 우리 땐 이 나이에 시댁 식구 20명. 설 차례도 혼자 다 차렸는데.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 살아서 그래요. 제 귀에 다 들리는 소리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국 증시가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스닥이 2.3% 상승했고 제가 사둔 애땡 주식도 함께 올랐습니다. 좋아, 이대로만 가면 올해 목표 달성 가능해. 투자 노트를 펼쳐 기록했습니다. 2000년 1월 24일 설날 미국 증시 상승, 애땡 추가 매수 고려, 총 자산 3억 2천만 원 목표까지 16억 8천만 원 남음. 2005년 가을이었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란아, 수술 잘 받고. 근데 퇴원하면 바로 집에 와야 해. 준호가 혼자 밥 먹기 힘들어 하거든. 제 건강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지? 정말 가족인가?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허리 쓰는 일은 절대 금물이에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여 있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미란아, 이제 괜찮은 거지? 집안일 좀 해야겠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허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증권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12억 3천만 원. 조금만 조금만 더 참자. 투자 노트에 적었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허리 수술 후 일주일 만에 복귀. 힘들지만 목표를 생각한다. 총 자산 12억 3천만 원 목표까지 7억 7천만 원 남음. 남편 준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마마보이였으니까요. 2010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서서 큰 소리로 저를 욕하고 계셨습니다. 미란이가 설거지를 대충 하는지 그릇에서 기름때가 안 지워졌어. 진짜 답답해 죽겠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 준호 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살림을 좀 못해서.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여보,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한마디만 해줘.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엄마 말씀 잘 듣고. 엄마가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 생각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 순간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서연이는 고등학생 때부터 할머니의 태도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제 방에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왜 참기만 해요? 할머니가 너무하잖아요. 서연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다 알아요.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커서 꼭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모시고 나갈 거예요. 이 집 나가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공부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미국 증시를 확인했습니다. 경제신문 3개를 매일 읽었습니다. 재테크 책을 500권 넘게 읽었습니다. 유튜브 경제 채널을 구독해서 매일 공부했습니다. 투자 원칙도 정해두었습니다. 1.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2. 단기 수익을 노리지 않는다. 최소 5년 이상 보유. 3. 모르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4.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5. 폭락장에서 더 산다. 이 원칙 덕분에 저는 IMF도 금융위기도 코로나 팬데믹도 모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땡전자가 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팔아치울 때 저는 오히려 매수했습니다. 이건 기회야. 삼땡전자가 망할 리 없어. 그리고 1년 후 삼땡전자는 9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산 주식만으로 15억을 벌었습니다. 투자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1년 4월 3일 코로나 투자 결과 플러스 15억, 총 자산 48억 5천만 원. 드디어 목표 금액 달성 목전. 이제 때를 기다린다. 30년 동안 저는 주식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부동산에도 투자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상가 건물 3개를 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법인을 만들어서 매입했습니다. 미란 투자자문 주식회사. 아무도 몰랐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나오지만 가족 중 누구도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건물들에서 나오는 월세가 한 달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9년은 5억 4천만 원. 이 돈도 다시 투자했습니다.
2018년에는 비트코인도 조금 샀습니다. 400만 원에 한 개를 샀고 2021년 고점에서 팔았습니다. 8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자산 포트폴리오는 이랬습니다. 주식 35억, 부동산 10억, 건물 3개, 현금성 자산 5억, 총 50억. 하지만 시댁에서는 저를 여전히 돈 한 푼 못 버는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2023년 추석이었습니다. 시댁 친척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미란이는 살림은 잘하는데 경제관념이 좀 없어. 친척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 애가 돈 관리를 못해. 맨날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 있대. 준호가 벌어다 주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칼같이 관리했고 남편 월급에서 쓸 수 있는 돈만 썼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 계좌로 빼돌려서 투자에 썼으니까요. 동서가 거들었습니다. 형님 요즘 재테크 공부 안 하세요? 요즘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에이, 우리 며느리가 무슨 주식을 해. 그런 거 머리 아픈 거 못해. 형님도 배우면 되잖아요. 요즘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미란아, 너 주식할 줄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어려워서 못해요. 봐봐, 내가 뭐랬어. 우리 며느리는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게 맞아. 그 순간 입안에서 피맛이 돌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증권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49억 8천만 원. 거의 다 왔습니다. 목표까지 2억만 남았습니다. 투자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3년 9월 28일 추석. 오늘도 무시당함. 경제관념 없는 며느리라는 소리 들음. 웃기는 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더. 총 자산 49억 8천만 원. 2024년 6월. 남편 준호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부터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지만 코로나 이후 거래처들이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가 좀 어려워. 얼마나? 빚이 5억 정도 돼. 5억?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은행 대출. 아니, 사채야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 돼. 사채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아직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빨리 말씀드려. 집이 담보로 잡힐 수도 있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시댁 집이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남편은 사채 이자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을 압류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경매 공고가 떴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3평. 감정가 15억, 시작가 12억. 시댁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법인 대표 자격으로 경매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미란 투자자문 주식회사 명의로. 아무도 그게 제 회사인 줄 몰랐습니다. 투자 노트 1권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그 문자. 목표 2024년 시댁집 주인은 나. 드디어 이루어진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경매라니.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나중에 꼭 갚을게. 하지만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형님,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저를 불렀습니다. 미란아, 네 친정에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하는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혹시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릴 수 있지 않겠니? 제 친정은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담보 잡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친정도 여유가 없어요. 죄송해요. 에이, 쓸모없어. 네가 좀 똑똑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탓했습니다. 네가 살림을 제대로 했으면 준호가 사업을 망칠 일도 없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경매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D-7일. 투자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4년 9월 1일. 시어머니가 친정에 손 벌리라고 함. 30년 동안 무시하더니 돈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웃기는 건 내가 그 돈을 100배로 갖고 있다는 것. D-7 이제 진짜 끝이다. 2024년 9월 8일. 경매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법인 도장과 서류를 챙겨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경매장에는 5팀 정도가 와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시작가 12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찰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입찰 12억 5천만 원, 2차 입찰 13억, 3차 입찰 14억. 저는 마지막에 손을 들었습니다. 16억. 경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정가 15억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16억. 더 이상 입찰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낙찰하겠습니다. 짝. 낙찰 시댁집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법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룬 목표였지만 제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후 법인 명의로 명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2주 내로 명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투자자문주. 그날 저녁 시댁집 거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명도 통지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집을 샀다는 거야?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미란 투자자문? 이게 어떤 회사야?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알아봐. 어떤 놈이 우리 집을 샀는지. 네,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 주인이 누군지. 다음 날 남편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이사 김미란, 준호가 들고 온 등기부등본, 그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란 투자자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미란.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거 네 이름이야.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닦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거실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우리 집을 샀다고?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저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권의 투자 노트와 증권계좌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식탁 위에 쏟아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투자 노트 1권 1994년 12월 10일. 준호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목표 2024년 시댁집 주인은 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다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투자 노트 15권 201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2010년 3월 5일 삼땡전자 추가 매수. 총 보유 5,000주. 평가 금액 8억 2천만 원.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8억? 남편이 가장 최근 노트를 펼쳤습니다. 투자 노트 30권. 2024년 8월 30일. 총 자산 50억 2,347만 원. 시댁집 경매 참가 준비 완료. 30년의 목표가 드디어 이루어진다. 50억?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궁금하셨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어. 미국 증시를 확인했어요. 경제신문 3개를 매일 읽었고 재테크 책 500권을 공부했어요. 1994년 12월 10일 1,0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이제 50억이 됐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엑셀 파일 프린트물을 꺼냈습니다. A4 용지 5장 분량이었습니다. 30년간 김미란의 기여도 계산서.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1. 가사노동 비용. 30년간 하루 평균 10시간 가사노동. 시급 1만 원 기준 계산. 1만 원 곱하기 10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30년은 10억 9,500만 원.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 남편 사업 부채 상환. 2024년 6월.
남편 준호의 사채 빚 5억 원. 제가 이미 7월에 전액 상환했습니다. 증빙 서류 여기 있어요.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네가 네, 당신은 모르셨죠. 익명으로 갚아뒀으니까. 새 시어머니 병원비, 2019년 어머니 심장수술, 병원비 2억 원. 제가 냈어요. 남편 명의로 보냈지만 제 돈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딸 서연 교육비, 대학 등록금 4년 플러스 유학 준비 비용 3억 원. 남편 수입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전부 제 투자 수익으로 충당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총합계 가사노동 10억 9,500만 원, 남편 빚 5억 원, 시어머니 병원비 2억 원, 딸 교육비 3억 원, 총 20억 9,500만 원.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집 시가가 15억이죠. 제가 30년간 이 집에 기여한 금액이 21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집을 산 건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아, 그래도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가방에서 또 다른 공책을 꺼냈습니다. 30년간의 기록,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들, 이것도 30년 동안 정리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4년 12월 3일. 너희 친정은 그냥 평범한 집이지. 1995년 설날. 요즘 며느리들은 일하는 게 느려. 1998년 추석. 친정에서 뭘 배워왔길래 요리도 못해. 2000년 명절. 경제관념이 없어서 통장이 텅텅 비어. 2005년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아? 2010년 설거지를 대충 하는지 그릇에 기름때가 안 지워져. 2015년 우리 아들 인생 망친 년. 2020년 차라리 이혼해서 나가. 2023년 추석 돈 관리를 못해. 경제관념이 없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공책에 기록된 것만 해도 3,247건입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께서 저를 무시하고 모욕한 횟수요. 저는 이제 남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여보, 당신한테도 말할 게 있어요.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도, 친정을 욕할 때도, 제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당신은 그냥 방관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아,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뭐가 힘들었어요? 엄마 눈치 보는 게 힘들었나요? 아내 무시당하는 걸 보는 게 힘들었나요? 그럼 왜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005년 제가 허리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을 때 어머니가 집안일 좀 해야겠다고 하셨죠.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2010년 어머니가 제 설거지에 대해 욕하실 때
당신은, 엄마는 우리 생각해서 하시는 말이라고 했어요. 2023년 추석 때 경제관념 없다는 소리 들었을 때도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방관한 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날까요? 저는 명도 통지서 사본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2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란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해 주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그냥 무료 가정부였어요.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죠.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저는 30년 동안 공짜로 일하면서 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무능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왔어. 가족이라고 하시면 웃기지 않나요?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권계좌 잔고 증명서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종이를 식탁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K땡 증권 계좌 잔고 50억 2,347만 원. 시어머니가 그 숫자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50억? 네, 50억 2,300만 원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994년 12월에 1,0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투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보고 경제관념 없다고 하실 때 저는 이미 20억을 갖고 있었어요. 돈 한 푼 못 번다고 하실 때 저는 30억을 굴리고 있었어요. 머리 나쁘다고 하실 때 저는 이 집에 앉아 있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네, 어머니께서는 30년 동안 부자를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머니께서 태도를 바꾸셨을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마 더 심했을 거예요. 네 돈은 우리 집안 돈이다 하시면서 이것저것 달라고 하셨겠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숨겼어요. 30년 동안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언젠가 이 집이 제 손에 들어올 날을.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 계속 사시고 싶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눈에 어렸습니다. 그럼 살 수 있는 거니? 네, 가능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이 집을 월세로 드릴게요. 시세대로 계산하면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이지만 가족이니까 깎아드릴게요. 보증금 없이 월세 200만 원. 30년 장기 계약. 시어머니의 얼굴이 또 굳어졌습니다.
월세 200만 원? 네, 매달 1일까지 제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연체시 계약 해지예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월세를? 너무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공짜로 일한 건 안 너무하고 이제 정당한 월세 받는 건 너무한가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 33평 아파트 월세 시세가 보증금 1억에 월 300만 원이에요. 제가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만 200만 원 받는 거면 오히려 싸게 드리는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딸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서연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너 알고 있었니?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대학생 때부터 알았어요. 서연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혼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다 봤어요. 서연이가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심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할머니가 엄마 무시하는 것도, 외갓집 욕하는 것도, 아프신데 집안일 시키는 것도.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할머니가. 할머니 저 이제 엄마 편이에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50억 모으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 살아요. 할머니랑 아빠는 여기서 월세 내며 사시고 우리는 엄마가 산 새 아파트에서 살아요. 새 아파트?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강변 40평짜리요. 서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작년에 이미 사놨어요. 우리 둘이 살 집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동안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의미가 있나?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힘들 때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늘 어머니 편만 들었죠. 그래서 이제 끝낼게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이제부터 잘할게. 네 편이 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요. 제 돈은 제가 번 거니까요. 대신 서연이 양육권만 주세요. 아, 서연이는 이미 성인이니까. 양육권도 필요 없네요.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79세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렇게 싹싹 빌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는 거니? 아니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할게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거든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짐은 내일 뺄게요. 오늘은 서연이라 새 집에서 잘 거예요. 계약서는 여기 두고 갈게요. 다음 달 1일까지 월세 입금하세요. 입금 안 하시면 바로 명도 소송 들어갑니다.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갈 준비를 했어요. 이제야 갈 수 있게 됐네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무릎 꿇은 시어머니,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남편, 테이블 위에 흩어진 30권의 투자노트. 30년간 살았던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집이었던 적은 없었던 곳.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겼어. 문을 닫았습니다. 차를 타고 한강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서연이가 옆자리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후회 안 해요. 전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해. 새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40평짜리 한강뷰. 작년에 제 이름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탁 트인 한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서연이가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그치, 엄마가 1년 동안 고르고 골라서 산 거야.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자유네요. 응, 정말 자유야. 56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밤 11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앞으로 잘할게. 읽고 삭제했습니다. 5분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미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이것도 읽고 삭제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답장 안 해요. 응, 할 말 없어. 30년 동안 할 말 다 참았는데 이제 와서 뭘 더 하겠어. 잠들기 전 저는 투자 노트 1권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첫 페이지. 목표 2024년 시댁 집 주인은 나. 그 아래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목표 달성.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쳐 적었습니다. 새로운 목표, 나를 위한 삶 살기. 56세, 진짜 내 인생의 시작.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30년 참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야.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이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봐왔던 시댁 집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넓은 창문, 제가 고른 가구들, 제 이름으로 된 집, 진짜네. 이게 꿈이 아니구나.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5시가 아닌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깨우지도 않았고 아침 준비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연이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이가 커피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첫날 밤. 좋아. 정말 좋아.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서둘러 마시고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시작했으니까요. 엄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처음으로 하루를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댁집 전화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전화 좀 받아줘. 엄마가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셔.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아. 있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형수님, 시동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요? 그게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모시고 가세요. 형수님이 좀 와주시면. 저는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에요. 하지만 서방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동안 제가 무시당할 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방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한테 뭘 바라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 1일 시댁집 월세 입금일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통장을 확인했지만 입금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월세 말인데 네,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그게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 계약서 읽어보셨죠? 1일까지 입금 안 하시면 연체예요. 알아. 그런데 200만 원이 지금 당장은. 그럼 나가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뭐? 계약 위반이니까 명도 소송 진행할게요. 오늘 안에 입금 안 하시면 내일 변호사 선임합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오후 6시까지 입금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5시 50분. 입금 200만 원 이준호.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이가 옆에서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당연한 거 받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30년 동안 공짜로 일했는데 이제 월세 200만 원 받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1월 미란 투자자문을 정식으로 확장했습니다. 사무실을 강남에 얻고 직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5, 60대 여성들을 위한 재테크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12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채널명 56세 김미란의 투자일기. 이 첫 영상 제목 30년간 50억 만든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 영상에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었습니다. 시댁에서 무시당했던 이야기, 몰래 투자 공부했던 이야기,
마침내 시댁집을 산 이야기. 물론 실명이나 구체적인 정보는 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50대에서 70대 여성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대리만족했습니다. 30년 참으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이제 주식 공부 시작했어요. 며느리로 살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한 달 만에 구독자 10만, 2달 만에 30만, 3달 만에 50만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1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설날에 집에 올 수 있어? 무슨 집이요? 우리 집 아니. 저 이혼 서류 보냈잖아요. 아직 안 받으셨어요? 받긴 했는데 정말 사인해야 해? 네, 빨리 해주세요. 며칠 후 이혼 서류가 도장 찍혀서 돌아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설날 이틀 전 시댁 친척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란 씨,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안부 전화요. 요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저기 혹시 투자 상담 같은 거 해줄 수 있어요?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제 유튜브를 본 거였습니다. 구독자 50만의 재테크 회사 대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죄송한데. 저희 회사는 예약제라서요. 홈페이지로 신청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미란 씨, 옛날 얘기 같은 건 잊은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우리 그때 미란 씨한테 좀 그랬잖아. 그거 다 농담이었어. 농담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의 농담이었군요. 아니, 그게 예, 죄송한데. 저 바빠서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속 시원해요. 응, 정말 시원해. 2025년 2월 회사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박정숙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오셨는데 대표님 아시는 분이라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서 계셨습니다. 80세가 된 그 뒷모습이 많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미란아,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따라 드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알아,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땐 집을 지키고 싶어서 한 말이었지. 시어머니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야. 4개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가 없으니까. 그제야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옆에 뒀는지. 준호가 아무것도 못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래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집안은 엉망이 됐어.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나도 이제 늙어서 허리도 아프고 손도 떨리고 그제야 깨달았어. 30년 동안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네 유튜브 봤어. 아, 네, 구독자가 50만이나 되더라. 댓글도 읽어봤어. 사람들이 다들 너를 대단하다고 하더라. 투자 천재래. 롤 모델이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30년 동안 보물을 옆에 두고 쓰레기 취급한 거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외로웠는지. 2005년 허리 수술했을 때요. 병원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옆 병상 할머니는 가족들이 다 와서 지켜주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술 끝나고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빨리 퇴원해서 집안일 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일하는 기계구나. 시어머니가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미란아, 제발.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다시 앉았습니다, 어머니. 용서는 할게요. 시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정말이니? 네, 용서는 해요.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의 삶이 있었을 거예요. 힘든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되신 거겠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후회하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저를 다시 며느리로 만들지는 않아요.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끔 인사하는 사이로 지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통장이었습니다. 뭐예요? 내 적금이야. 2천만 원 있어. 왜 이걸? 월세 10개월치야. 미리 내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매달 받을게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월세 받는 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이 집 주인이라는 걸 어머니가 매달 기억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매달 월세 입금하실 때마다 생각하시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갈게. 내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미란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보다 준호보다 우리 집 누구보다도 30년 동안 그걸 못 본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층 현관으로 나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작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2025년 8월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축하합니다. 구독자 100만 돌파.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연이도 와서 함께 축하해 줬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다 너희들 덕분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구독자 100만 감사합니다. 56세 김미란의 이야기. 카메라를 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미란입니다. 오늘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댓글로 많이 물어보셨죠. 후회는 안 하냐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혀 후회 안 해요. 30년 동안 참았던 시간이 아깝냐고요?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50억이라는 자산도, 이 회사도, 이 자유도 모두 30년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물론 시댁에서의 시간은 힘들었어요. 매일 무시당하고 무능하다는 소리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공부하고 투자하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뤘어요. 제 목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저는 56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유튜브도 56세에 처음 해봤어요. 회사도 56세에 차렸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그리고 준비예요. 저는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공부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영상 촬영을 마치고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뜯어봤습니다. 미란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처음이야. 네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을 다 읽어봤어. 사람들이 너를 롤모델이라고 하더라.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의 희망이라고. 그 댓글들을 보면서 울었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30년 동안 무시했다는 게. 요즘 준호는 매일 술을 마셔. 너를 놓친 게 후회된다고 중얼거려. 하지만 나는 알아. 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게 맞아. 너는 이제 더 큰 세상에서 살아야 해. 우리 같은 작은 사람들 곁이 아니라. 미란아, 행복해라.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매달 월세 입금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기억할게. 미안하고 고맙고 자랑스럽다. 박정숙 올림. 편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2026년 여름.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5명으로 늘었고 강남에서 분당으로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책도 냈습니다. 56세 50억 만든 며느리의 투자 일기. 출간 3개월 만에 베스트셀러 1위.
방송 섭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유명해지려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이야. 2026년 10월 달 서연이가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연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신부 어머니로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준호도 왔습니다. 신랑 측 하객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서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키워주셔서. 천만에 엄마가 고마워. 엄마 편 되어줬어서. 엄마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시댁 집에서는 매달 1일이면 어김없이 월세가 들어옵니다. 입금 200만 원 박정숙. 이제는 시어머니 명의로 입금됩니다. 준호는 작년에 재취업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연금으로 월세를 내신다고 합니다. 그 돈은 제가 쓰지 않습니다. 전액 서연이 이름으로 적금을 넣습니다. 이건 네 거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준 보상금이자 네가 엄마 편 돼준 것에 대한 상금이야. 어느 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자 노트 1권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첫 페이지. 목표 2024년. 시댁 집 주인은 나 그 아래 빨간 펜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목표 달성.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56세, 진짜 내 인생의 시작. 목표, 나를 위한 삶 살기 진행 중.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미란아, 잘 지내니? 요즘 TV에서 네 인터뷰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늦었지만 축하해.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분 후 시어머니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미란아, 이번 달 월세 입금했어. 오늘도 네 유튜브 봤다. 자랑스럽구나. 이것도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어. 밤 10시.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7세, 이제 진짜 제 인생입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미란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김미란입니다. 50억을 만든 투자자, 구독자 200만의 유튜버, 베스트셀러 작가 회사 대표.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한 사람입니다. 30년 참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야.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0년 무시하던 시어머니. 제 숨겨진 재산을 알고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끝. 여러분, 끝까지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